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이제 곧 2023년이 가고 2024년이 오죠. 그래서 2024년을 한번 테슬라에 대해서 아버지와 함께 예측을 해볼까 합니다.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할러데이입니다.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좀 있으면 2023년이 가는데 시작하기 앞서 라이언 권님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치고는 유튜브가 저거 바늘 때가지만 너무 과하게 주신 게 아닌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약간 좀 포인트가 약간 오해? 약간 좀 잘못 잡힌 것 같아서 이 설명이 좀 부족하죠. 제가 많이. 제가 웨이모의 리포트를 가져온 이유가 지금 돈을 쏟아 부으면 사람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2년 전에 여러 댓글들이나 저한테 피드백이 자율주행은 절대 안 온다고, 기술력으로 힘들다, 이 많은 케이스들, 이런 익셉션들 어떻게 핸들링 할 거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 사람보다 지금 돈을 리소스를 퍼부으면 되는데, 그래서 로봇 예도 들은 거고요. 사람보다 더 대부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을 지금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 때문에 가성비가 안 나와서 상용화가 지금까지 안 된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굉장히 앞서 있다라는 취지였고,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동네에선 당연히 데이터 부족과 트레이닝, 왜냐면 여전히 HD 맵을 안 쓰는 것 뿐이지 맵에 의존을 하니까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팔로알토에서 시연을 한 거지, 여기서. 그리고 제가 팔로알토에서 써봐도 갭을 현재 적게 할 뿐이지, 가끔 하지만, 근데 충분히 제가 주행 보조로서는 그 어떤 회사들보다도 너무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지. 지금 당장 사람보다 월등히 낫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기술은 때려 부으면 지금 되는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있어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의 이 영역은 지났다라는 거죠. 이제 상용화가 되냐 안 되냐.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예 안 된다라는, 기술적으로도 안 된다는 식으로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는 그 선은 이제 확실히 여러 회사들이 증명해 주시 넘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얘기는 이제 2024년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 테슬라가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것도 지겹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올해 12월 22일 기사입니다. 요 전 기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터 트렌드에서 포드 F150이나 리비안을 가지고 로드트립을 했는데, 당연히 나인메어고 개판입니다. 엄청 힘들죠. 충전하러 갔더니 되는 충전기가 없거나 되는 데는 기다려야 되고, 되더라도 속도가 느려서 심지어는 여행 계획까지 바꿔야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다리는 거나 충전하고 얘기하는 그 1시간 넘게 충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기본이고요, 읽어보면. 근데 테슬라 모델 Y로 가면 완전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손쉽게 충전하고, 차 안에서 나 충전하겠어 이러면 알아서 프리컨디셔닝인가, 최적화와 슈퍼차저가 어디가 붐비는지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여기 가서도 충전해 하고 딱 위치 찍어주고 그냥 편하게 딱 충전해서 가니까 로드트립이 너무 다른 거죠. 근데 이 얘기도 몇 년 전부터 계속 했는데 기존 회사들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물론 테슬라 슈퍼차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그게 충전이 제가 용이하지 않다라고 몇 번이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직은 앱에서 지원하는 거지 차 안에서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내가 슈퍼차저를 테슬라 걸요 강제로 찍고 가지 않는 한은 충전 택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를 일단은 현재로서는 선호하게 되는데, 물론 추후 업데이트로 바뀔 수는 있지만, 근데 충전 길이라든지 여러모로 당연히 현재까지도 이거는 모든 언론사들이 대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예 말을 안 하거나 내연기관 편이면 얘기하면 무조건 이건 압도적으로 테슬라 슈퍼차저가 너무, 이거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데,
과연 2024년에도 충전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좀 보거든요. 몇 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데 2024년에 다른 회사 차들이 잘 팔릴까요? 충전 문제 해결 없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어쨌든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렉트로캠이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FSD 문제하고 그 이제 충전 문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FSD 얘기 제 의견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면은 그 아까 FSD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사람들의 포인트를 제가 잘 들여다보면은 그 논점은 있습니다. 무슨 논점이 있냐면은 과연 우리가 FSD가 어떤 상태일 때 받아들일 건가? 정말로 퍼펙트한 완벽한 수준을 바라면은 그거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이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고가 안 터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고를 100% 막는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사고가 어느 선에 일어나는 선이 몇 퍼센트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FSD를 받아들일 거냐. 그거는 이제 합의가 필요한 거죠. 자, 이게 우리 인간이 보통 교통사고율이 있습니다. 지금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굉장히 오늘 어제도 사고 나서 몇 명이 죽고 계속 뜨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죽은데도 우리는 교통을 이용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와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거죠. FSD를 했을 때 이 사고율을 굉장히 현저히 낮출 수 있다. 낮출 수 있으면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어떤 수준은 합의가 필요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는 오는 단계까지 일렉트로캠이 얘기했듯이 지금 아까 말했듯이 돈을 왕창 막 덕지덕지 달고 레이더 이러면은 된다 이거죠. FSD가 돼요. 되는데 이걸 이제 어느 선에서 받아들일 거냐 그런 거죠. 근데 저는 하나 테슬라 칭찬하고 싶은 거는 그거를 일반 차에 넣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접근하고 있다. 그게 테슬라를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는 길이 합의에 도달하는 합의점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 FSD가 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테슬라가 하듯이 많이 진일보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완벽하게 다 될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충전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려보고 휴게소에 들어가 보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휴게소 거의 지금 화물차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차들의 경우는. 근데 테슬라는 비록 그 톨게이트에서 조금 나와서 근처에 있지만은 한 번도 꽉 찬 거 본 적이 없습니다. anytime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사는 곳에서도 이제 슈퍼차저가 하나 더 생겼는데 거기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좀 문제 요즘 생긴 게 주차료 문제가 있어요. 주차료가 없는 슈퍼차저가 있고요. 우리나라에 보면 주차료가 있는 슈퍼차저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지도로 만들어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주차료가 없으면 아무래도 편하지만 주차료가 있으면 좀 그렇죠. 그거 하는데 몇천 원을 또 내야 되니까 그 충전비 이외로 내야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충전 문제에 있어서 테슬라는 그런 어떤 못한다는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테슬라는 충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다른 차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속도로에서 못한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일반 어디 가서 뭐 슈퍼차저 같이 이렇게 급속 충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물론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토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자기 집에서 충전을 할 수 있다거나 아파트에서 지하에서라든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충전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충전기가 넉넉하다. 그러면은
전기차를 사는 거는 저는 뭐 현대차든 테슬라든 아주 적극 권합니다. 그냥 뭐 한국 상황도 알려줘서 감사한데 결국 미국에서 다른 회사가 팔릴 것 같아요. 나는 24년은 그냥 테슬라가 혼자 뛸 것 같아. 아니 다른 걸 다 떠나서 자율주행도 다 떠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니 멀리 가지 못하는 차를 판다. 난 정말 그러면은 집 주변만 내가 충전해서 다니고 멀리 가는 거는 렌트카로 뛰겠다는 건데 내연기관으로.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또 다른 회사를 하는 지금 테슬라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결국은 우리나라에다가도 보면 그 중국산 갖다가 퍼붓잖아. 벌써 10,000대 넘게 팔았어. 이게 이길 수 있겠어. 자, 그러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비판적인 분들의 의견을 당연히 이해는 하는데 충전 하나만 보더라도 아니 난 주유소 없이 차를 사겠다는 건데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좀 과장돼서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고 여기까지 이 얘기도 뭐 많이 자주 했잖아요. 그치. 자 보조금 GM이 이제 좀 발표를 했는데 제대로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볼트 EV, 그러니까 저가의 주력 판매 대수 올려주는 차종이죠. 그러니까 볼트 EV 계열을 제외하고는 내년에 보조금이 풀 크레딧은 확실히 또 가봐야 아는데 다들 이게 애매해서 근데 확실히 풀 크레딧은 물 건너 갔습니다. 안 됩니다. 당연히 이제 소싱 배터리 머티리얼 소싱 문제 때문인데 당연히 GM은 현재 메이저로 받는 게 LG니까 LG가 엄청 중국 거를 엄청 쓴다는 얘기죠. 그렇지. 기준을 이제 상향시키니까 대부분의 GM 모델들이 풀 크레딧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 이제 별로 없어요. 그렇지. 근데 다행인 거는 테슬라는 모델 3는 이제 날라갔지만 그렇지. 그러니까 레어힐 드라이브 후륜구동이나 심지어는 롱레인지도 가셨어요. 근데 밸런싱을 한 것 같아요. 모델 Y는 지금도 제가 홈페이지 가서 확인해 보면은 못 받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풀 크레딧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오락가락합니다. 그때 라이클리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다가 사라졌거든요. 그 뒤로 계속 모델 Y는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 봐서는 그래도 주력 차종은 피해갔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주력 차종인데다가 텍스 크레딧까지 받으면 2024년 역시 혼자 뛰겠네요. 근데 이제 그 혼자 뛴다는 거에서 이제 우리나라 얘기까지 다 얘기를 해 보면은 테슬라가 하는 행위를 보면은 지금 그 이제 중국산을 넣어서 보조금을 포기하는 게 이득일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이건 굉장히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아. 엄청 저울질하겠죠.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선택한 게 야, 중국산 넣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 거거든. 아니, 저는 그 이해가 되는 게 원래 미국산을 넣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지금 솔직히 지금 다음 사실 이 그래파이트 얘기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중국이 다 완전히 거의 배터리의 재료나 아니면 이거 재련한 리파이닝 하는 건 거의 90% 이상이 중국이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있는 배터리를 여기다 넣을 이유가 없어요. 한국에다. 그렇지. 왜냐면 내가 미국에서 탈 보조금이 줄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밸런싱을 하는 거죠. 여기다 넣을 이유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미국에서 그럼 지금 그 판단을 하는 거야, 테슬라는. 미국에 파는 차에 중국산을 넣어서 미국의 보조금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걔네들 나라에서 정한 그 룰을 맞춰서 보조금을 받을 그걸로 해서 만들어서 과연 그게 이득이 날까? 중국산을 넣어서 싸게 하고 보조금을 포기하는 게 오히려 더 득이 될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면은 봤듯이 중국산을 넣어서 가격을 낮춰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난 거지. 근데 미국에서조차 보조금을 포기하고도 그 득이 보조금을 포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득이다 이거야. 그렇죠. 아버지 포인트도 이해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들은 워낙 규모의 경제를 이뤘기 때문에
이제 모델 간 밸런스도 맞춘다는 거죠. 모델 그렇지. Y에다 몰빵해 맞아.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그거를 이양 받을 거 큰 놈한테 잘하는 거에 그리고 많이 파는 놈한테다 더 모델 메인에다가 갖다가 집중 잘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3는 거지. 그냥 보조금 버리고. 근데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2024년에도 전 잘 팔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GM은 빨리 지금 소싱을 바꿔서 2024년 안에 지금 신모델들 있잖아요. 이퀴넉스라든지 쉐비, 그리고 실베라도, 쉐비도 픽업 트럭, 전기 픽업 트럭 내놓는데, 그러니까 말은 삐까뻔쩍하고 발표한 지는 꽤 됐는데 이게 아직 대량 생산이 지금, 아니면 이제 또 이런 얘기하면 이제 공장에 쌓아놓고 보조금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저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걸 못 봤어요, 한 대도. 사이버 트럭은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벌써 얼마 안 판다는 사이버 트럭은 그리 돌아다니는데 얘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보조금마저 못 받습니다. 근데 반인지 아닌지는 이건 가봐야 이제 이건 부딪혀 보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자주 바뀌어서. 근데 GM 말은 빨리 소싱을 바꿔서 얘들도 가능하게 하겠다. 캐딜락도 안 돼요, 지금. 캐딜락에서 나오는 지금 나올 이런 고급 모델의 전기차들도 풀 크레딧은 지금 안 되는. 포드도 마기는 날라갔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근데 F150은 지켰어요. 그러나 일부 모델은 이제 반토막 나는 이제 E-트랜짓이라든지 이런 배달용 밴들 같은 경우는 잘 조절해서,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서 북미에서 제조하고 어떻게 하면 또 일부는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인데, 이제 세부 사항들이 나오는 거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지만 현재 분위기는 내년에 대부분 못 받는데, 테슬라는 지금까지로 봐서는 모델 Y는 받는 걸로 봐서는 잘 조절을 해서 내년에도 대량으로 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이 근데 너는 이제 내년에 잘 팔까 못 팔까를 다른 차들하고의 경쟁에서 테슬라가 우위이기 때문에 잘 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보면은 지금 완전히 전기차 시장이 거의 죽고 있어. 그것도 이제 현대기아차 이제 판매량을 보면 미국에서는 이제 리스로 밀어서, 물론 아버지께서도 보셨겠지만 뭐 작년에 11월 달에는 1000대 수준이었기 때문에 현대 아이오닉 5랑 그때 아이오닉 5만 팔았죠. 이제 아이오닉 5랑 아이오닉 6는 미국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4000대 가까이, 그래서 엄청 팔았다고 얘기하는데 아직 그쵸 막 아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다른 차구의 경쟁에서 테슬라가 우위를 갖는 거, 그건 난 부정하지는 않아. 그건 맞는데 지금 과연 내년에 전기차 시장이 우리나라를 보면은 지금 전기차 시장이 죽고 있어. 그러니까 전 세계 그러면서 판매량. 무슨 얘기들이 사람들 얘기가 나오냐면은 도요타가 정말 현명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을 천천히 가려고 그렇게 엄청 노력했잖아. 그리고 하이브리드로 계속 지금도 하이브리드를 밀고 있고 주력은. 근데 우리나라 1등이 지금 하이브리드야. 우리나라의 1등이.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아직은 대세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어. 그리고 전기차는 지금 전기차 보조금이 안 꺾였다는 게 입증을 해주고 있어. 지금 11월까지도 전기차 보조금이 나오고 있는 마당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전기차를 안 사는지. 이게 벌써 초반에 끊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전기차의 붐이 이제 거의 가셨다고. 근데 미국은 어때? 엄청 팔죠. 올해 50% 가까이 올랐어요. 전기차 판매량. 정유업 판매량.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역행하고 있는 거네. 그런가? 근데 이제 기세가 조금 줄어드는 거는 보이죠. 미국도? 예를 들면 테슬라 판매량이 좀 줄었잖아요. 매 분기마다 계속 올라갔다. 테슬라가 줄면 그냥. 그거 혼자 뛰니까요. 그러니까 혼자 뛰니까. 예. 근데 50% 가까이 올랐는데 내년에도 그럴 거냐라는데 이제 좀 의견이 분분하죠. 아버지 말대로 이런 상황인데 하이브리드가 더 득세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긴 있죠. 그치. 네. 있는데 현재까지 통계로 보면 과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연 차들이
어디에 말은 뭐 전기차로 간다 하죠. 이게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기차는 내년도 테슬라 혼자 간다. 영상이 길어져서 2부로 금방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